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나라의 앞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자,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뭔 짓을 해도 난 좋아. 김정은 너 한번 혼나볼래? 제가 보기엔 너 한번 죽여볼래? 죽어볼래?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해찬과 김정은이 똑같은 말을 문재인한테 했죠. 근데 이해찬은 이 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한 거고 김정은은 아마도 문재인 정권한테 이렇게 협박하면서 자기가 챙길 게 뭐가 있나 그거를 쫙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건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혜정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왜 제가 대통령도 아닌데 나라 걱정을 해야 되나요? 네. 걱정에 잠도 안 오죠. 정확히는 네. 나라 걱정에 잠도 안 오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나라 걱정에 잠이 안 온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이혜정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 참 답답합니다. 요즘 만나면 평소에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 국가야 뭐 국가 운영하는 분들이 정치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야 이건 나라 걱정된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겁니다. 네. 지금 왜 그럴까요? 정치를 잘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국민들 걱정하게 됐어요. 네. 지금 아니 뭐 자꾸 이제 오늘 뭐 주제들이 신문도 많이 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을 이야기하듯이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를 수 없는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 미사일은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 발사체가 아닌 거야. 미사일은 미사일인 겁니다. 미사일을 돌려가지고 아버지를 하지 않고 뭐 할아버지 아들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참. 네. 방금 이제 정원희 맘님께서 미국 사람을 겪어보니까 정말 미국 사람들이 무섭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다. 저도 정원희 맘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그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요 싸워서 투쟁해서 자기의 땅을 말하자면 땅 따먹기를 해갖고 그 영토를 확장하고 몰아내면서 말하자면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는 용서가 없는 그야말로 얄짤 없는 나라예요. 그것은 김정은에게도 해당될 겁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 도발이라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미국에 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은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선택,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결정권이 과연 문재인과 트럼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둘의 어떤 합의라든가 둘의 의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는 아베와 트럼프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각성을 하고 정말 반성문이라도 국민에게 돌리면서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다 이래도 현찮은데 지금 침묵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우리가 고민정 이미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브리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것도 무슨 말인지 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고요. 하기에는 고민정이 나와갖고 브리핑을 하게 될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걸 카바를 못할 겁니다. 그럼요, 못하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를 거고. 근데 이런 청와대 대변인과 또 지금 자기 손자가 어디가 있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가적 상징. 와, 저는 정말 자다가도 심장이 벌벌 떨립니다. 벌떡 일어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자리에서 몇 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 하는 전화도 안 받아요. 만나지도 안 받. 아예 이걸 개 무시라고 그러나요? 네. 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너무 말이 험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무리 절대로 욕설 안 만나자고 한다고 하고 하는데. 네. 안 만나주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 국정원 루트하고 통전부 루트가 있다고 했는데 안 만나주는 겁니다. 아예 연락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저기 개성에 가 있는 우리 저기 통일부 차관 금요일마다 출근합니다. 안 만나줘요. 아예 이런 걸 개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무튼 상대방을 어매불망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화도 안 하고 안 네. 받아주고
앞에 오면은 야 왜 그래 하면서 그냥 돌 던집니다. 이번 미사일 쏜 게 돌 던진 거예요. 집 앞에 오지도 마. 응? 얼쩡거리지도 마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매불망한 건 이건 뭡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혼자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린 사람이었다면 그 집안이 그냥 거덜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평소대로라면 NSC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갔는지 뭐 애들하고 노는 건 놀았지요. 뭐 노는 건 놀았지만은 어린이날이요. 네. 놀았지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그렇다면 NSC는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들 간담회식을 열었어요.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과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과회. 그냥 모여서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참,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왜 아무리 가지고 놀고 뺨 때리고 집어 던지고 하더라도 아이고 예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예 아유 저희는 일편단심이다 하고 있는데 그때서 더 어마무시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북한애들 길을 들였는데 오히려 북한애들 나쁜 길로 들이는 참 북한애들은요 어린 동네 깡패 아까 제가 건달했더니 반달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동네 건달도 아닌 반달입니다. 반달한테는 좀 따끔하게 꾸짖고 때릴 땐 때리고 그렇게 버릇을 고쳐놔야 되는데 버릇을 일부러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보면은 허혜승님께서 무능한 리더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정말 이 무능이라는 거는 국가 지도자로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근데 그 어떤 그 국가 지도자보다도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무능이라는 말도 아깝고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거 있잖아요. 그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수준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인생은 미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 아베와 트럼프 사이에 그 모든 것을 아시아의 이제 안보라든가 이런 거를 일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일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제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현금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경제적인 응징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무시무시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내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토착 외군이 이러면서 일본을 마구마구 지금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는 어떤 단체가 있냐면 여러분 제특회라는 아주 대단한 극우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 사쿠라이 마코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이제 대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제일 한국인들, 제일 조선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특권을 갖고 있고 말하자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잘못 그 생각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그 중국에 대해서 짱깨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비하해서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한국인들을 이제 비하하는 말로 막 하면서 지금 문재인을 보라고 요즘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일본에서 저 사람들은 이런 특수한 사람들, 별난 사람들, 별종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점점 그 방향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게 다 문재인 정권이 굉장한 반의를 심어줘서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고요. 두 번째로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자 오사카에서 G20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오는데 2번이나 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왕의 첫 번째 손님 외빈으로서 트럼프가 오게 됩니다. 아베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만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당히 커다란 아베와 트럼프의 그 미일 동맹에 대해서 닥트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군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보통 국가 일본을 승인하는 즉 왜냐하면 북한을 핑계를 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는요 장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의 결과가 예상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무능한 정권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이제 한미일 동맹 네. 일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시장 경제 민주주의라는 그러니까 네.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같은 철학과 또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입니다. 아시아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뭐 사실 싱가포르 이런 데 다 독재 국가들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이념을 네. 공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이사 보낼 수도 없잖아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정부 사람들은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빠질 수 없다.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지오폴리틱스라는 게 이제 지정학이라고 합니다. 지정학에서 본다면은 유라시아 대륙을 미국은 경영합니다. 경영하는데 경영할 때 가장 최소 비용을 경영하는 게 경영의 가장 원칙이에요. 그럼 가장 최소 비용을 경영한다는 것은 유럽에서는 영국,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을 가지고 경영하는 게 가장 쌉니다. 본토에 유라시아 대륙의 본대륙의 군대나 세력을 유지하지 않고 양 사이드에 있는 섬나라를 두 개를 이용해서 컨트롤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미국 해양 국가니까. 미국의 해군력은 항상 미국의 해군력이 얘기했어요. 자기 해군력이 세컨드하고 서드 국가의 해군력 합친 것보다 더 우수한 것을 유지하는 게 미국 해군력의 기본입니다. 그런 해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미군이 굳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좌파 지식인 보면은 미국이 지들 이해 때문에 군대 못 빼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다. 게다가 더 좌파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속으로 할 겁니다. 미군 빨리 내보내고 한반도가 중국 쪽, 대륙 쪽에 붙어야 된다. 대륙 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독재 국가들 아닙니까? 인권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야기 앞으로 하겠지만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는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에 붙어서 같이 살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착각을 해도 크게 착각을 하는데 크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혜정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킬까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하는 거 보면 미국이 참 깝깝하다. 굳이 저런 나라를 뭘 지켜줄 필요가 뭐가 있어? 게다가 이제 아베가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베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베는 이 기회를 노려서 정상국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봐라. 한반도 니네 이제 믿을 수 없어. 한국도 믿을 수 없어. 중국 견제할 거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재무장하게 해다오. 우리 핵 가질 수 있게 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이 통합니다. 그래?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전쟁이 끝난 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7, 80년이 됐다. 그럼 너네 원칙대로 해. 아니 원리대로 돌아와. 원칙이 아닙니다.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해운력 키우고 공군력 키우고 중국 견제해. 그래서 정말 미국에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을 하란 말이야. 하고 하면 북한을 아니 일본을 다 터주는 겁니다. 그러게 됐을 때 동북아시아 어떻게 됩니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큰 틀의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할 거야. 아닙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건지 전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걱정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정말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정신 차리기 전에 이 나라가 망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우파 세력들이 정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정신 차리도록 오히려 채찍질을 해야지 내년 총선에 제대로 공천하고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잘못되면 이 나라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순진님께서 일본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른바 제1한국인들, 제1조선인들까지도 다 힘듭니다. 왜? 극우 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이 제1한국인들과 제1조선인들에 대해서 나가라고, 네 나라로 가라고. 우리 일본을 이렇게 적으로 대하는데 너희가 왜 여기서 사냐고. 근데 정말 한 할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일본 방송에서 봤는데 내가 어디를 가냐고. 내가 5살 때 이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살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느냐? 내가 북한을 갈 수 있느냐? 난 여기 일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보고 가라면 어떡하냐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재외 동포들의 표를 가지고서 당선된 그런 정권이라고 또 가갖고는 그렇게 아예항을 떨면서 이렇게 재외 동포들이 길바닥에 나갔고 추방에 그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로 이 무능한 게 문재인 정권인 겁니다. 자, 외교의 무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안보의 무능뿐만 아니라 생존의 무능을 정말 이 나라를 떠난 재외 동포들에게도 느끼게 하는 거죠. 네. 네, 참 저희들이 어제 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거기서 드러난 청와대의 민낯입니다. 네.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민낯을 여전히 아주 대단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한테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를 보여준 케이스여가지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답답합니다. 이제 북한이요. 봐라. 이제 계속 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 응? 이제 점점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현재 280km짜리인데 500km짜리 한 번 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노동도 쏠 수 있고요. 무수단도 쏠 수 있고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슬슬 건드리면서 살살 이제 레드라인 선상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때도 우리 정부는 1000km짜리 쏘더라도 요즘 북한서 새로 개발한 방사포 1000km짜리인가 봐. 발사체 1000km짜리인가 봐. 라고 할지 모릅니다. 모두가 미사일을 하는데 전 세계가 미사일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분석 중이야.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네, 소녀님이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네요. 소녀님. 네, 진짜. 그 뉴욕에 그 귀걸이 문 귀걸이가 바로 가까운데 손혜원 씨가 이제 컨도미니엄을 샀다는 걸 밝히셨다고. 근데 3개월 전부터 말씀하셨다. 네. 정말 그 소녀님 애국자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뭔 짓을 해도 좋아. 그리고 김정은은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무능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침묵이라는 건 뭐냐? 바보들이요. 자기가 바보인 거를 탄론하지 않게 할 때 최고의 방법이 침묵입니다. 말 안 하고 있는 거. 근데 네. 국가 지도자는 늘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코이즈미가 매일매일 20분씩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뭐 이번에 2주년 돼 갖고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들으나마 안 하겠죠. 이제 정말 저야말로 문재인 패싱하고 싶습니다. 우리 네. 온 국민을 속였어요. 네. 네.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하기는 한국분이 오죽하면 딸이 다 도망을 가냐. 아니 김정숙 여사를 위해서 북한이 베르사체를 어제 쏴줬다 뭐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웃었습니다. 발사체, 베르사체. 네.